불편한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들 편하게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GBB 첫 번째 미덥에서 우리 또 원미영 대표님이 또 GBB 소개도 해주시고, 이렇게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갈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그 자리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 링크드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꼭 글로벌로 가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링크드인 활용법에 대해서는 다들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이 갖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생존 브랜딩을 오늘 이제 좀 특강을 해주실 거고, 제가 사전에 조금 같이 FT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좀 대화 나누고 어색한 분위기를 조금 부드럽게 만들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이제 한 분 한 분은 또 저랑은 인연이 됐던 분이고, 또 이 GBB에는 또 유진 씨는 오늘 처음 왔기 때문에 또 소개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마 말하고 싶어서 좀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을까. 아, 그건 아니에요. 좋습니다. 오늘 퇴사전 시작하는 링크드인 생존 브랜드에서 그래도 간단하게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계기로 여기 오게 되었는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좀 오후 5시쯤인데, 또 하루를 좀 보내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섹션에서 좀 가지고 가고 싶은 인사이트,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좀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싶은가, 이런 얘기들을, 너무 길지 않고, 짧지 않게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가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까요? 자진해서 받겠습니다. 우리 희정 씨는 지금 이동 중이시니까 편하게 채팅창으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누가 제가 할까요? 할까요? 아, 어,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 처음 왔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이따가 저녁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 수업 자료 준비를 하다가 들어왔고요. 준비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섹션에서 가져가고 싶은 한 가지. 저는 일단 영국이랑 호주에서 해외 취업을 했었고, 이제 다음으로 네덜란드를 가게 되는데, 사실 링크드인은 활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프로필도 만들어져 있고, 대충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알고 있는데, 어, 이제 링크드인은 저한테는 해외 취업의 도구로 사용을 했었고, 제가 좀 가려고 하는 방향은 제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방향인데, 거기선 어떻게 링크드인을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고, 저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싶냐면, 음, 저의 뭔가 최종 골은 항상 저의 인생의 스토리로 사람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자였거든요. 그래서 좀, 네, 영어 브랜드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의 완전 순수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대학교까지 갔는데 해외에서 도전을 해서 뭔가 혼자서 이뤄낸 영어와 그리고 그런 스토리들, 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번외지만 우리 원미연 대표님을 되게 만나고 싶어 했던 또 1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좀 좋은 인연이 환영합니다.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네. 네, 언제나 저희가 얘기하지만 미약하게 시작해서 창대하게 끝내보자. 네. 환영합니다, 너무. 네. 우리 나영님 자연스럽게 네. 좀 같이. 네. 저는 뭐 일단 오늘 하루 너무 별걸 안 해가지고 그래서 참 민망한데 네. 음, 이거 끝나고는 이제 유진님하고 영어 튜터링도 받고 링크드인도 하나 올려보고 하겠죠. 그리고 오늘 섹션에서 가져가고 싶은 한 가지는
음, 우선은 제가 링크드인을 아직 프로필만 해놓고 활용을 못 해본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이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어, 좀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링크드인에 워낙 또 이제 협업에 대한 열려 있으신 분들이 참 많고, 또 좋은 분들이랑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이제 경험이나 전문성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좀 협업을 열심히 해야 되고, 협업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링크드인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동료를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좋은 또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을지를 좀 얻어가 보고자 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런 브랜드를 딱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확실한 거는 무슨 일을 하든 정말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일해야 된다. 저 혼자는 절대 못 만들어 가겠다라는 생각은 되게 확실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오늘 열심히 배워가겠습니다. 멋있습니다. 예. 아, 두 분 다 너무 멋진 분들이 오셨고요. 혹시 희정님 같은 경우는 이동 중이시니까, 뭐, 간단하게 그래도 오늘 처음 뵙는 분이 있어서, 네,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DDP에서 울트라 백화점 전시를 보고, 문화 프로젝트를 함께 했던 아티스트 공연 초대받고 이동 오, 중이다. 엄청 바쁘네요. 근데 되게 멋진 일들을 하고 다니네요. 어, 울트라 백화점 전시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음, 네, 좋아요, 좋아요. 저희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어, 기획자로서 많은 자극과 공부가 되었다. 좋아요. 음. 다음에 같이 이런 전시회 보는 것도 너무 좋겠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대표님. 맞아요. 네, 저희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뭐 하나 액티비티 하나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거 하나 하고, 또 배울 것도 배우면 좋겠다. 그 얘기 했었는데, 어. 너무 부럽네요, 이정님. 뭐, 가보도록 할게, 그러면. 예, 예.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저도 간단하게 할까요, 이거? 굿 네, 네. 이브닝 하는 거? 저는 오늘 이제 아들이 5살인데, 아들 오늘 유치원 입학 오리엔테이션이 있더라고요. 입학이 3월 3일인데 오리엔테이션을 오리엔테이션. 오늘 11시 반에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아, 가서 참석해서 오리엔테이션 열심히 듣고 뭐 등하원 와, 차량 몇 시에 탈 거냐 뭐 대단하시다. 연장반 할 거냐 특별활동 할 거냐 특별활동도 엄청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아젠다로 네, 아침에 잘 보내고 오후에는 이제 또 수인님이랑 이렇게 세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오늘. 네. 아무래도 이제 GBB에 오셨기 때문에 또 GBB 스타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 미영 대표님이랑 이렇게 같이 또 인사이트를 얻어가면서 저도 배워가고 있는 입장이 참 많거든요. 근데 GBB 스타일로 자기소개는 우리가 어떤 경력이라던가 뭘 했다라는 걸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비전 중심적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을 해결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내용들이 글로벌에 통할 거고 또 글로벌이 아니더라도 타인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어떤 브랜딩이 되는 문구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 링크드인에서 어떻게 나를 표현할 것인가. 그러니까 단순히 링크드인의 경력이라던가 이런 것만 넣는 게 다가 아니라, 타인들에게 어떻게 기억돼서 서치가 될 것인가.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지금, 어,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들을 보면서, 나는 다르게 나를 소개한다면, GBB 스타일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섹션에서는 많은 내용의 실습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자극만 드릴 거고요. 실습은 또 뒤에서 원명 대표님의 특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커리어 변곡점 사람들에게 일의 방향을 찾게 만들어주는 코치다.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던가
강점을 활용해서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고민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을 좀 알려드리면,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떤 문제를 좀 반복적으로 해결해 왔는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일을 맡기고 있지? 음, 분명히 어떤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잘 모르시면 주변 분에게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저에게 일을 맡기시고 일을 신뢰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그거를 숫자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원명 대표님이 딱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3,000회 이상 강의한 사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막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는데, 솔직히 이렇게 세하려 보면 그렇거든요. 뭐 3,000회 이상 했겠죠. 그래서 그런 숫자로 말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내가 정말 타인들과의 어떤 경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건 나의 무기다라고 했을 나의 방식이 있어야 되겠다. 저 같은 경우는 코칭형으로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차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내용들이 흩어져 있어서 링크드인에 하나 딱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과정이 매우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을 듣고, 그냥 간단하게 떠오르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한 분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음, 약간 저는 오늘 유진 씨가 계속 막 눈에 아른아른 거려서 우리 나영 씨도 아른아른 거리는데 유진 씨가 조금 더 이제 한국에 왔는 기념으로 한국에 있어요. 이분이 한국에 잘 안 계시는데 어디 계세요? 한국? 아, 지금 집이 부산이어가지고 부산에 있습니다. 아, 아, 어렵네. 이런 거 오랜만에 하려니까. 너무 오랫동안 마이웨이를 살아와가지고 약간 좀, 마이웨이를 살아. 어, 저는 아, 어, 한번 해볼게요. 음, 그러니까 한두 어떤 개만 해주셔도 문제를, 돼요. 다 안 하셔도 돼요. 네. 음, 저는 항상, 제 퍼스널 브랜딩을 할 때 약간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두려움 없이 도전을, 남들이 생각할 땐 어떻게 그렇게 그냥 휙휙 떠나?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가서 해내고 그런 도전과 성취 그리고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일을 맡기는가? 저는 회사 생활, 어,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한 지는 좀 돼가지고, 이런 경우는 저 주변에서 그냥 저한테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저의 경험을 신뢰하고, 음, 그런 바이브를 왜 맡길까요? 그냥, 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말한다라는 게 맞아요. 네. 음. 잘 할 것 같으니까 맡기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한 번 맡겼을 때 똑부러지게 그, 잘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 같고, 좀 엑스트라 케어도 잘 해줄 것 같고, 뭔가 음.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숫자로는 아직 저는 이렇다 할 숫자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음, 나만의 방식? 저는 잘 된 사람들 걸 참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걸 새로 기획을 할 때 레퍼런스를 되게 많이 찾으려고 하고 그걸 어떻게 나만의 걸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 네. 역시 너무 너무 잘합니다. 네. 제가 우리 유진 씨에게 잠깐 왜 일을 맡기냐라는 포인트 말하면, 네, 되게 센스티브해요.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상황을 되게 잘 읽는 것 같아요, 유진 씨는. 그래서 음, 저는 아마 신뢰를 받지 않을까. 항상 타인에 대한 분석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뭐, 다른 분들도 얘기해 주시면 계속 팔로우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한 장표만 보고 이제 바로 본격적인 섹션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기 오셨을 텐데, 다들 이제 챗GPT나 AI를 활용해서 본인의 브랜딩의 메시지를 정리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참, 챗GPT랑 많이 대화를 나누면서 저를 브랜딩 도구로 쓰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링크드인과 관련된 어떤 섹션을 정리할 때, 예를 들면 한 줄 헤드라인을 좀 만들어 달라, 뭐 자기소개문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서 본인의 입력 정보를 한번 정리해 보시는 시간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예시는 제 거거든요. 간단히 읽어드리면, 저는 이제 교육을 기획하는 사람이고, 커리어를 코칭해 주는 사람이고요. 해결해온 문제는 교육 니즈를 항상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커리어 교육을 설계했고, 그리고 수치 성과는 뭐 10년 이상, 갓 10년이 되는 것 같고, 3천 명 이상의, 우리 원명 대표님이 해주신 3천 명 이상의 강의 진행 경험, 그리고 기관과의 협업, 그리고 마지막 앞으로 가치는, 뭐 이런 커리어 설계를 해주고, 저는 포인트가 기업과 기관 니즈에 맞는 커리어 교육을 설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아마 링크드인에 좀 알맞는 좀 컨팩트한 문장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입력 정보들을 한번 정리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이제 하고요. 오늘의 이제 가장 주요 메인 테마인 네, 링크드인 생존 브랜딩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명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잠시만요. 제가 이거 화면 공유 좀 할게요. 네. 네, 할게요. 그거 제가 뭐 빠뜨린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자기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네, 열심히 들었고요. 저도 사실은, 링크드인의 엄청 전문가는 아니에요. 커밍아웃, 네. 링크드인, 근데 이제 제가 GBB, 글로벌 빌더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GBB라는 커뮤니티도 만들고, 또 이제 저도 이제 법인을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미 컴퍼니, 진짜 나라는 뜻의 이제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많이 느끼는 거는 사실은 AI 시대가 돼서 이제 좀 지식이 평준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박사들만 알고 있었던 또는 최소 뭐 3년에서 5년 이상 내가 뭐 마케터면 마케터 지식이 있고 또 기획자면 기획자로서의 어떤 기획법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오픈북이에요. 조금만 음, 검색을 잘하면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별화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조금 단어적으로는 저는 생각을 정리를 한 게 사실 이건 강연은 아니에요. 왜냐면 강연이란 거는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사람이 지식을 전달해주는 체계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 링크드인을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 시작한 이유 자체도 어 사실은 링크드인이 너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 맞아. 이제 예. 저희가 이제 1회차 미더에 오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저희가 링크드인 해야지 이게 아니었고요. 1회차 이제 인터뷰를 떠보고 그때 이제 조씨님 모시고 뭐 여러 가지 해보니까 링크드인 아직도 안 하세요?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커리어 쪽 제가 HR 쪽을 오래 했다 보니까 HR 이제 뭐 강연 같은 것도 많이 불려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가서 이제 지금도 현직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강연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취업자들이든 이직자들이든 이분들한테 링크드인이 없으세요? 그럼 뭐 취업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링크드인이 지금은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비즈니스 명함이 돼버렸어요. 음, 링크드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진출을 하려고 할 때 뭐 적임자를 찾는다고 치면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명함이나 홈페이지의 기능을 지금 링크드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나의 명함이라고 생각하고 다듬어 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주실 때 제가 잠깐 적어놨는데 뭐 유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들을 링크드인 안에서 해보고 싶다 또는 나영님 같은 경우에는 또 협업 같은 거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는 도구로 쓰고 싶다. 그럼 명함을 잘 써야 그분들이 연결이 됐을 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서로 밸류 체인이 맞아야 이게 커넥션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부끄럽지만 고백을 했던 이유는 저도 링크드인을 120%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수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링크드인에도 숫자가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죠? 그 정도로까지는 활용을 안 하셨지 않을까 싶은데 링크드인도 블로그 지수 같은 거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네이버도 블로그 지수가 있고 유튜브도 뭐 지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올려야 되고 뭐 노출 범위가 더 늘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SNS에는 항상 지수라는 게 존재하는데 인덱스가 존재하는데 링크드인은 누구나 본인이 들어가서 본인 지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100점 만점에 내가 몇 점인지 바로 나와요. 음, 그리고 그게 네 개의 섹터로 나뉘어져 있고 그 네 개의 섹터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볼 거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일단 사태를 파악한 다음에 뭐부터 해야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단계부터 아마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음, 예. 예, 지금 뭐 시리어스하게 이어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강연이란 단어보다는 인사이트 공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음, 싶고요. 그래도 또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고 싶어서 조금은 더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었고 오늘 만약에 대답 못하는 게 있으면은 제가 따로 공부를 해서라도 좀 서로 이런 거 발견했어요. 이런 얘기들 하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서로의 성장을 좀 도와줄 수 있고 끌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또 하는 일도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서로의 성장을 좀 이렇게 촉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네, 음, 서로의 빌더가 되어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빌더들의 본진이 되고 싶은 원명입니다. 네. 그, 음. 그래서 이제 이 링크드인은 다행인 건 뭐냐면 제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막 글로벌 이렇게 하니까 막 겁먹으셨어요. GBB 뭐 글로벌 빌더 스페이스? 내가 가도 되나? 막 이런 얘기도 많으셨고 또 나 직장인인데 뭐 1인 창업가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었는데 제가 딱 오늘 제목으로 정리를 해왔죠. 퇴사전 시작하는 링크드인 생존 브랜딩입니다. 예, 럭셔리가 아니에요. 생존. 요즘에 느껴지시나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로도 많이 넘어오고 SNS로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그분들이 사실 SNS 애호가여서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고 싶어서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막 맥킨지 다니고 뭐 어디 되게 좋은 회사들 다니는 분들이 다 때려치고 다 유튜브 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지금 AI 시대 오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지각 변동이 너무 심하고 한국만 지금 좀 평화로워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다 차지하고 1차적으로는 내 비즈니스 명함부터 사실 다듬고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해야 될 게 많지만 지금 1차적으로는 모두에게 가장 커먼하게 유의미한 게 뭘까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링크드인에서 생존을 하겠다는 거는 회사 이름을 일단 떼고 내 이름으로 검색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또는 내가 원하는 어떤 키워드로 나를 검색되게끔 노출시켜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저도 이제 일례로 이런 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다녔는데 아마존 회사를 갔을 때 제가 링크드인을 통해서 스카웃을 당했어요.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러세요. 뭐 어떤 협업 제안이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이직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링크드인에 그냥 프로필을 잘 올려놨는데 그거에 검색이 걸려서 그걸 검색하신 분들은 한국 분들이 대부분 아니세요. 외국 분들이 검색하셨으니까 영어로 하셨겠죠? 그래서 영어로 해서 들어와서 한 명 찔리실 것 같은데 영어로 해서 들어와서 찾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은 이제 영어 세팅으로 해서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숫자로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도 우리가 데이터는 유의미하잖아요. 그래서 77, 80, 24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왜 해야 되냐? 사실은 바다를 보여주면은 물고기 잡는 거는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바다를 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드인이라는 플랫폼은 굉장히 특수한 소셜 SNS인데 그 유일하게 좀 진지한 되게 진지한 진지충들이 많은 그런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틱톡이나 이런 데서는 쇼츠 막 3초를 잡아라 막 이런 느낌이면은 링크드인은 유일하게 사람들이 긴 글을 읽어요.
막 이만큼 긴 글을 막 인사이트 좋다고 좋아요 100개 누르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풀들이 사실은 좀 정제가 많이 돼 있고 그 사람들이 되게 진지하게 좀 임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기 이름 달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신뢰 자본이거든요. 그리고 그 신뢰 자본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리크루터라든지 다른 회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저번에 오셨던 조씨님도 그 지피라는 회사에 스카웃이 된 계기가 링크드인 통해서 지피라는 회사가 한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사장 찾아요 조씨님한테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주고자 찾을 때 이용하는 플랫폼이 링크드인입니다. 네네. 그래서 77% 이상이 리크루터가 찾는 1순위 플랫폼이고 B2B 의사결정 영향력도 80% 이상. 그래서 이거 단순히 채용의 장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어떤 그라운드예요. 그래서 비즈니스의 그라운드에 나의 아바타가 없다는 거는 나의 디지털 프레전스가 없다는 것은 전쟁에서 내 아바타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세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피 터지게 막 말도 안 되는 링크드인 포스팅을 맨날 맨날 올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면 프레전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내가 뭐 탑 크리에이터 뭐 유튜버까지는 아니어도 링크드인에 내 명함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 이용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사람인이나 자코리아처럼 웍스피어로 바뀌었던데 거기처럼 이제 24시간 나 대신 일해주는 영업사원이거든요. 우린 영업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라는 상품에 대해서 회사한테 판 거거든요. 그럼 이미 영업을 한 거예요. 나라는 프리랜서를 고객한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우린 끊임없이 영업을 하고 이 링크드인을 통해서 24시간 일하는 영업 사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세계의 누군가는 나의 정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드릴 수 있다면은 저는 좀 후회되는 게, 퇴사하기 전에 링크드인이나 SNS를 하나 나한테 잘 맞는 거를 좀 오래간 키워왔으면 좋았겠다라는 후회는 아니지만 약간 아쉬움? 이걸 왜 몰랐을까?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줬을까? 그때는 또 그 나름대로 바빴어요. 예, 그때는 정말 뭐 일하랴 육아하랴 막 정신 없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그때 저도 팀장이고 팀원도 이끌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머리가 터졌는데 그래도 SNS는 했어야 됐다. 예. 음, 나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수희님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와서 보면은 SNS 계정 잘 키운 SNS 계정이 거의 샵을 키워놓은 거랑 똑같아요. 커피숍 하나 잘 네네. 운영해 놓은 거랑 똑같아요. 예. 레버리지 할 SNS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저는 유튜브 할 시간도 없고 인스타 감성도 안 맞고 저 틱톡 같은 거 진짜 못 하겠어요. 스레드 이거 실시간 답글 못 달겠는데요. 링크드인 하십시오. 예. 링크드인을 재직 중에 시작하시는 거를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회사 간판이나 내가 어쨌든 뭔가 소속된 데가 있으면 그거를 최대한 레버리지 하시고 저도 예전에는 제가 어디 가서 뭐 나 아마존 나왔어요. 뭐 나 필립스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저 솔직히 그런 거 이렇게 나 이꼴 그 회사가 아닌데 내가 그걸 내세워서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좀 솔직히 좀 너무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인생의 최대 그게 그 회사를 다니신 건가? 이렇게 약간은 조금 네, 삐딱하게 봤습니다. 근데 나와 보니까 이게 격투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손발 다리 다 써야 돼. 내가 아마존을 다닌 게 이게 뭔가 나의 신뢰 자본에 더 올라갈 수가 있으면 최대한 레버리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X 뭐 어디 다녔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이 사람 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도 요거 뚫었으면은 좀 약간 수준이 있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레버리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재직 중에 시작을 하신다면 회사도 충분히 레버리지 하시고 회사가 솔직히 엄청 안 유명하다. 그러면 내 직무 또는 직함 내가 뭐 팀장을 해봤다 내지는 뭐 나는 디자이너야 뭐 디자인 그럼 잘하겠죠? 뭐 그런 식의 어떤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어떤 돈이 이제 월급이나 어떤 생활비가 일단 있는 심리적 재정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레퍼런스로서 심지어 내가 그 직무를 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이쪽에는 그래도 좀 전문성이 있겠네? 이거 자체를 용인받은 상태에서 뭔가 또 활동을 하고 링크드인 글을 올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퇴사 후에 접니다. 링크드인은 다행히 제가 이제 채용 담당이고 막 이런 거 오래 했어가지고 링크드인은 그래도 나오기 전에도 팔로워가 꽤 있었고 뭔가 10년 이상 이용을 했기 때문에 10년 한 거 치고는
그렇게 커넥션이 많지는 않지만 아직 1만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도 진짜 일을 하기 위한 링크드인만 하고 제 브랜딩을 위한 링크드인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드리니까 조금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퇴사 후에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성과 압박, 왜냐면 뭔가 이거 시작했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뭐 소속감도 없는데 내가 뭘 내세워야 되지? 뭘 써야 되지?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어, 이런 좀 걱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같이 그냥 나와서 하려면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뭔가 타이틀이 있을 때 그런 거를 꼭 잘 레버리지 해보자 이런 얘기 꼭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페르소나를 바꿔야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제일 알려진 삼성전자 삼성전자 김대리였으면은 이제 나의 전문성을 앞으로 내세운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프로필은 이제 단순히 이력서가 아니라 직무 전문성을 증명하는 온라인 쇼룸으로 보셔야 돼요. 마케터시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팬시하게 좀 이렇게 보이게끔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매장의 어떤 쇼인더처럼 여러분들의 링크드인 프로필이 여러분의 가치를 24시간 전시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빡 오시나요? 네. 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뭐 리크루터나 꼭 리크루터가 아니어도 나에게 기회를 줄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지 못한 이유.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창업을 이제 2년 차거든요. 1년 차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주어진 일을 모두 다 했습니다. 뭐 강의 오라 그러면 다 가서 하고 뭐 요청 오는 거 있으면 다 해서 책도 2권 썼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상품을 극대화시키거나 확장성을 가지려면은 내가 노출이 많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상품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팔린다는 거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실 것 같은데, 네. 노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노출을 어떻게 시킬 거냐고 봤을 때는 결국에 돌고 돌아 키워드거든요. 음. 왜냐면 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검색하게끔 노출을 시켜놨냐. 내가 아까 말씀 주신 해외에서 유진이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뭔가 한다고 치면은 그 나라가 뭐 걸린다든지 아니면 뭐 코리아 아니라는 게 걸린다든지 뭔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나를 뭘 치고 들어올까? 나는 어떤 기회를 갖고 싶은 걸까?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한데 사실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개발자분들이나 저도 지금 실제로 커리어 컨설팅 하시는 분들 개발자분도 있고 뭐 비개발자분도 있고 이런데 그분들도 자기의 어떤 개발 언어라든지 아니면 요즘 핫한 개발 내가 쓰고 있진 않지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넣어줄 필요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런 단어 같은 거, 키워드를 뭘 넣을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프로필이 그리고 지금 사실은 조금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제가 샘플을 가져오긴 했거든요. 이게 뭐 베스트 답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중상위 답안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그대로 좀 생각하셔가지고 오늘 꼭 좀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링크드인 보시면은 그런 게 있죠. 처음에 자기 이름 있고 그 밑에 이제 약간 저 같은 경우는 글로벌 커리어 빌더 슬래시 하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 부분, 그 헤드라인 부분.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어바웃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쇼룸이라고요. 그러면은 그것만 보고도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과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는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게 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드리겠지만 그 세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일단 생각해 보셔야 되고 프로필을 좀 안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프로필 점수가 있어요. 그 4가지 섹터 중에. 네,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킹도 보통 그냥 두드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커피챗 합시다. 내지는 한번 얘기를 해보자느니. 근데 목적 없는 커피챗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그 시간을 모두에게 다 나눠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어떤 메일이 왔다 갔다 했거나 뭔가를 한 상태에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 했을 때 화면을 켜고 얘기를 하는 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가져왔고요. 한번 해보시죠. 지금 컴퓨터로 들어오셨으니까 요거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링크드인에 로그인이 돼 있으시면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들어가시고 만약에 로그인 하셔야 되면 하시면 되는데 그러시면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점수를 한번 캡처해가지고 대화창에 한번 붙여줘 보시겠어요? 뭐 점수 낮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네. 요대로만 치면 나오더라. 뭐 www 이거 안 붙여도 되고 linkedin.com 슬래시 sales 슬래시 SSI 이렇게 치면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저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저는 뒤에 그 캡처를 떠와가지고 여러분 것만 올려주시면 그거 보고 나서 얘기 드릴게요. 창에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쓴 지 너무 오래됐어요. 저도. 진짜 처참하다. 있는지 모르셨죠, 솔직히 이거.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냐면 관심 없으면 솔직히 잘 몰라요. 이거를, 아우, 지금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SSI 점수까지 챙겨야 돼.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습니다. 네. 볼까요, 한번. 아, 뜨고 있어가지고, 봅시다. 보시면, 네. 오케이. 다른 분들도. 네, 희정님은 저희가 녹화본 드릴게요. 예. 다음에 또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같이 가게. 아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감사드리고요. 수희님 또 한번 보여주세요, 나중에. 제가 응. 꼭 인증이 안 돼요. 지금 이 컴퓨터로 로그인이 안 돼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처참할 겁니다. 자, 이거 제 거거든요. 여러분, 저도 고백은 드렸잖아요. 제가 엄청 완전 슈퍼 전문가는 아니라고. 예. 회장님 다음에 또 뵐게요. 그런데 이게 1%가 좋은 거예요. 탑 1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이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면은, 이 인더스트리에서의 랭크가 있고, 네트워크의 랭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매일 갱신이 돼요. 제가 보니까 매일 갱신이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가 없으면 떨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저도 링크드인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왔던 것 같고,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점수를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33점 같은 경우에 에버리지 SSI가 33점이라는 거예요. 인더스트리에서 33점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점수인 거예요. 25점씩 4개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숫자 보이시나요? 27점, 11점, 25점. 그래서 빌드 릴레이션십은 저는 만점이고 프로페셔널 브랜드는 20점, 5점이 부족한 거고 나머지 지금 제가 안 되고 있는 거는 Find the Right People이랑 Engage with Insights.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 그래서 본인 거를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33점인 게 비해서 저는 이제 30점이 더 있는데 그거의 가장 메인은 이제 빌드 릴레이션십이랑 에스태블리시 브랜드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점수를 많이 얻었고 나머지는 지금 약한 거죠. 왜 이런지 저는 근데 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 저도 링크드인 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를 잘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답글도 달고 뭔가 링크드인에서 검색을 해서 누군가 커넥션을 할 때 인비테이션에도 초대하는 말을 써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얘네가 읽히다 보니까 그런 걸 하지 않으면은 다른 게 잘 돼 있어도 이 인게이지먼트 점수가 낮은 거죠. 저도 이제 바빠가지고 그냥 좋아요만 눌렀는데 일례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퍼가기 있죠, 퍼가기. 링크드인에서 포스팅 퍼가기 있죠. 퍼가기가 좋아요의 3배예요. 퍼가기 1은 좋아요 3이에요. 3배. 그래서
퍼가주는 게 최고의 어떤 도움이 되는 액티비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저도 나와서 저 블로그 강의도 들어가고 유튜브 강의도 들어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나와서 들어보니까 돈 많이 주고 들었습니다. 근데 나와서 들어보니까 SNS의 어떤 생태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한 개의 SNS, 어떤 SNS라도 좀 이해를 하면 약간 레버리지가 돼요. 왜냐면 공통적인 게 있거든요. 지수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어떤 거에 액티비티에 따라서 그 지수가 변동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트렌드를 한번 이해하고 나면은 물론 트렌드도 계속 바뀌는 게 트렌드지만 아 이런 알고리즘으로 가고 있구나 이거를 조금 아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SSI 지수를 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낮은 거를 어떻게 올려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제 100점 만점에 저는 63점인 거고 여기서 적절한 타겟을 찾아내는 활동이 필요하고 가치 있는 콘텐츠 공유 및 상호작용이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콘텐츠를 좀 많이 올리는 편인데 그 어떤 답글을 쓸 때 나의 인사이트라는 것을 나타내니까 뭐냐면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용 너무 좋네요. 이런 거는 댓글 안 단 거나 똑같은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안 단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내용이 있어야 돼, 내용. 어렵죠. 아, 진짜 살기 힘듭니다. 근데 디지털 프리전스란 게 그렇게 이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네, 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SSA 점수를 좀 한번 보셔서 의미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100점 만점에 네 가지 섹터로 나눠서 프로페셔널 브랜드, 파인드 더 라이프 피플, 타겟 네트워킹, 컨텐츠 참여, 신뢰관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점 미만인 분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적은 거 아닙니다. 유령 계정 취급이 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끌어올려야 돼. 저도 63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최소 75점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너무 현저하게 낮은 부분은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번 하는 게 힘들어요. 한 번 하는 게 힘들어요. 제가 이제 엊그제 저번에 그 GBB에서 브라이언 님 또 인터뷰를 했잖아요. 브라이언 님이 이제 저랑 그 인터뷰 하고 나서 브라이언 님 SNS 진짜 잘하시거든요. 뭐 근데 보니까 진짜 잘하시더라고. 뭐냐면 팟캐스트 같은 거 딱 하고 나면은 그 포스팅 올리는 속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분도 단련이 되게 되신 거죠. 이게 근육 같은 거여가지고 디지털 SNS 근육이 있어요. 이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랑 이거를 몇 년 동안 한 사람은 속도의 차이가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의 입장에 돌아가서 다시 보신다면 일단 가장 기초 공사는 요런 것들이 있고, 이제 헤드라인에 키워드를 추가하고, 배너 이미지 같은 거, 배너 있어야 되거든요? 배너 하나 있어야 됩니다. 뭐,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 중에서도 이불로 배너를 안 쓰는, 배너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거기 본인 프로필 위에 이제 유튜브 배너처럼 이렇게 링크드인 배너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 만들어서 올리셔야 돼요. 그다음에 핵심 스킬 5개 등록, 이거는 꼭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를 계속 검색해서 팔로우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본인 프로필에 방문자 있으면 역방문하셔야 되고 그 역방문에서 저는 1촌 맺기를 보내거든요. 그때 멘트를 꼭 아하. 써야 돼요. 예, 그냥 1촌 맺기만 띵 누르면 안 되고 제 프로필에 방문하셨네요. 반갑습니다. 뭐 이런 식의 멘트 있죠. 그게 음, 인게이지먼트 점수를 높이는 길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하려면 이건 이제 더 높은 단계죠. 그래서 뭐 약간 간신 게시물에 적극적인 댓글, 이걸 읽어보고 나의 인사이트를 첨부한 댓글 또는 토론에 참여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다른 것들 뭐 더 많이 간다면 이제 오프라인 미팅까지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링크드인 지수가 생각보다는 되게 섬세하게 짜여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여러분들이 링크드인에 시간을 투여하셔야 되는 만약에 동기부여를 하나 해드리자면 제가 아는 몇 분 중에서도 링크드인 1초만 8만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비즈니스를 링크드인에서 시작해서 링크드인으로 끝내세요. 아무 다른 SNS 안 해요. 그런 거 있죠. 인스타에 뭐 예를 들어서 50만 있어요. 그럼 다른 SNS 할 필요 있나요? 별로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링크드인 8만은 그 정도의 파워를 가져요. 그리고 이게 유튜브처럼 뭐 10만 이렇게 안 돼도 돼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 잘 쌓아놓은 링크드인 하나 뭐 거의 나의 커피숍을 잘 운영해 놓은 거랑 똑같다. 네. 그래서 한번 정말 진지하게 이거에 좀 투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노트북을 부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 맨날 노트북과 나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그렇지만 이게 의미가 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게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인사이트 공유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도 좀 효율성을 가지자면 큐레이션 해주는 느낌으로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라고 하면 저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헤드라인 키워드 최적화. 음, 두 번째는 about 세 줄 제작성. 뒤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experience 키워드 추가. 네, 요렇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효과가 시간 대비 ROI가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오늘 시간상 뭐 아마 실습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헤드라인은 여기 원래 이렇게 써놨다고 하면은 1번 무조건 영어로 쓰세요. 영어가 무조건 메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마이너 팁인데 한국어로만 이름을 써놓으면 검색이 안 돼서 그 사람을 골뱅이 해가지고 넣기가 힘들어요. 영어로 해놓으면은 검색이 잘 되는데 한국어만 적어놓으면은 제 거는 영어 써놓고 한국어를 뒤에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은 이름 자체를 영어로 같이 좀 병기할 필요가 있고 링크드인의 모든 언어는 일단 1차적으로 영어여야 돼요. 예,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꼭 걸려야 되는 한국어 검색이 있다. 그럼 그걸 넣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도 영어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주니어 개발자 이렇게 써놓는 것보다는 내가 나의 랭귀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말씀드리자면 위에 게 공식이에요. 여기 써 있죠. 위닝 포뮬라라고 해서 직무 키워드를 하나 써요. 나는 파이썬 엔지니어거든. 근데 나의 성과가 뭐냐면 난 100K 플러스 유저를 스케일 한 적이 있어. 나의 성과를 벌써 빵 넣는 거예요. 세 번째. 근데 나는 AWS랑 더커도 할 수 있다? 요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프로덕트 디자이너인데 컨버전 레이시 40% 이상이거든? 그리고 피그마랑 유저 리서치를 내가 할 수 있어. 딱 정해져 있어요, 사실. 포뮬라가 있어요. 거기서 뭐 더 잘하겠다는 오케이인데 지금 우린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헤드라인을 고치셔야 돼요. 본인 이름 영어로 고치는 거 헤드라인을 그 세 개 키워드를 뭘 넣을 거냐. 그래서 그 밑에 어바웃이라고 있잖아요. 어바웃. 링크드인 들어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바웃에는 내가 해결할 문제, 아까 수인님이 처음에 오프닝을 했을 때 말한 것처럼 내가 해결할 문제와 결과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증거를 얘기하고 CTA, 그래서 문의는 이쪽으로 주세요. 까지. 근데 마케팅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기획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거 되게 어디 포뮬라랑 되게 비슷하죠. 근데 내가 프로덕트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내 자신을. 내 프로덕트를 설명하는 글인 거예요. 쇼룸에 이거는 어떤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관심이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리크루터의 경험에서는 사실은 모든 정보를 다 오픈하는 게 좀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일 주소까지 오픈은 오케이라고 봐요. 직장인이셔도.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어 뭐 헤드헌터 통해서 뭐 이직하시려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 메일이 오픈돼 있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리크루터가 바로 그 사람한테 다시 컨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본인이 판단하셔야겠지만 보통의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협업을 하고 싶다든지 이러면 일단은 이 메일 주소는 오픈해 놓는 거를 저는 강추를 드립니다. 그래서 CTA를 정확하게 하자. 그래서 나를 프로덕트로 생각하고 다시 보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반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찾을 때 리크루터는 리크루터 내비게이터라는 그 링크드인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뭐 한 달에 뭐 싸게는 한 7만 원, 비싸게는 12만 원씩 내고 회사에서 내주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쓰는 창이 있어요. 뒷단에. 그 마치 지원자 트래킹 시스템처럼 링크드인에서 서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B2B를 하거나 B2C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세일즈 내비게이터라는 또 그 멤버십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그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마존이고 GP고 뭐 어디 다른 회사인데 어떤 지사장을 찾을 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서치를 하는 그 창에서 내 미리 보기가 어떻게 띄어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내 이름 밑에 뭐라고 뜰 것인가. 그럼 그 한 줄밖에 처음에 안 보이거든요. 클릭해서 들어가야 그 다음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 팁이라면 팁일 수 있는 게 불리한 서치를 많이 해요. 그분들이 아까 세일즈 내비게이터든 리크루터든 이런 데서 불리한 서치를 많이 하는데 불리한 서치가 뭐냐면 and나 or나 뭐 not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연산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프로덕트 매니저 찾고 싶은데 인턴은 빼줘. 그럼 not 인턴이라고 써버려요. 그러면은 그게 빠져서 나오거든요. 그럼 나는 인턴이라고 써놓으면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본인의 입장에서 내가 그러면 나는 여기에 걸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안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가 뭘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키워드에 정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키워드를 잘 선정하자. 잘 선정하자. 음, 걸릴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요거를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고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해보시고 조금 공을 들여서 한 일주일 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몇 번 고치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한 방에 완벽하게 해야지 안 합니다. 예, 한 방에 완벽하게 되지 안 돼요. 예, 그냥 버전 1, 2, 3으로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버전 1을 빨리 해보고 근데 좀 해보니까 좀 이거 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또 눈이 높아져요.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액션 플랜으로 드릴 수 있다면 오늘 사실 그 같이 해보고 싶었지만 SSI는 했으니까 그래서 헤드라인 제작성하고 about 세 줄 작성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후킹 증거 CTA 그다음에 익스피리언스 키워드 추가 그다음에 벤치마킹 프로필을 좀 벤치마킹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벤치마킹 프로필 저장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좀 담고 싶은 어떤 그 직무에서 좀 링크드인 탑 보이스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는 실습을 가져왔는데 시간 많이 먹어가지고 저는 몇 가지 꿀팁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저도 배워놓으면 되게 쓸모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할 때 그냥 아무 레퍼런스 없이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이거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AI 시대는 사실 레퍼런스가 없는 게 AI 시대예요. 왜냐면 아무도 미래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어섬션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AI의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들 말을 복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잘 몰라. 몇 명 빼고 몰라.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1등 주자를 자꾸 찾으려고 하면은 본인이 0에서 1을 만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계속 막막해요. 항상 아무리 빨리 가도 1.5나 2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막막한 그 구간을 좀 뚫기는 해야 됩니다. 네. 저도 SNS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뚫다 보니까 좀 돌아왔지만,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껴요. 그래서 그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려면, 이거를 1차적으로 내가 소화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그 눈을 가지고 내가 타겟 프로필을 한번 수집해 보시는 거. 그거는 이제 벤치마킹 두 번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해서 내 언어로 재창조하는 작업까지 하면은 이게 빌더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뺏기면 표절이지만 그래도 구조를 빌려면은 벤치마킹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링크드인 매너 이게 저는 좀 나름 꿀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링크드인 하면 서로 품앗이 해주는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링크드인 어떤 분들은 저도 이제 링크드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댓글 안 달아주시면 안 달아드리면 서운해하세요. 그리고 링크드인 포스팅 올렸는데 좋아요나 뭐 댓글 왜냐면 좋아요 퍼가기가 1번 제일 임팩 두 번째가 답글 그 다음이 좋아요예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들이 30분 안에 글을 올리자마자 30분에서 60분이 골든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올렸는데 30분 안에 리액션이 얼마나 나타났냐에 따라서 링크드인이 이 노출 범위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줘야 돼요. 댓글을 즉시 달아줘야 돼요. 즉시 달아주고 대댓글도 달아주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글에다가도 댓글을 먼저 달아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 저도 배운 거거든요. 스레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면 본인 글에 본인이 좋아요 눌러도 돼요. 그래서 그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요것들을 알고 있다면 이제 다른 분들이랑 네트워킹 할 때도 좀 서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결 요청 시에도 맞춤 메시지를 넣으면 그 점수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밝히는 게 좋고 거절도 근데 솔직히 그냥 보내도 거절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요 이양하는 거 요게 있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 없는 댓글은 스팸 취급이기 때문에 안 다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조금은 네 댓글을 빨리 달되 뭔가 조금 이 글에서 한번 쑥 훑어보고 거기서 다를 수 있는 말을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어떤 점에서 좋았는지 정도라도. 예. 그다음에 멘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소환하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점수가 좀 높을 것 같아요. 네트워킹 점수 이런 것들이 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님 이거 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유튜브 보면은 뭐 너한테 이거 도움 될 것 같아. 뭐 골뱅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거는 모든 SNS 막론하고 다 그래요. 자기 채널에만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링크드인 사용자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가 올라왔어요라고 약간 링크드인에 홍보를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 쇼츠를 잘라가지고 그 쇼츠를 링크드인에 다시 올려요. 왜냐면은 링크드인에 그냥 유튜브 쇼츠 URL을 넣어도 그 밑에 자동 활성화가 되거든요. 근데 링크드인이 그걸 싫어해요. 왜냐면 음, 누르는 순간 바로 나가니까. 근데 그냥 링크드인의 첨부 파일처럼 다시 그 쇼츠를 올려주고 유튜브 URL을 다시 걸어 놓으면 어쨌든 그 쇼츠는 링크드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훨씬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 것들은 SNS를 배우는 거예요, 약간. 예. 그죠? 이거 배우는 거예요. 저도 배웠어요. 그래서 좀 나눠드리고 싶었고 별거 아니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 번 알면은 어려운 게 아닌데 모를 때는 계속 다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도움이 되시나요?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매너 있게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댓글 달고 이러는구나. 왜 그 난리를 치는구나.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목표를 잡으신다면은 이것도 세워라 내워라 한다고 해서 SNS가 커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하는 거 바짝 해가지고 한번 싹 키워놓고 좀 쉬었다가 이것도 괜찮아요. 네, 저도 약간 지금 블로그 한 3천 명 만들고 나서 쉬고 있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3천 명 만들었고, 이제 유튜브 이제 지금 1,000명 만들려고 막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조금 잠깐 쉬려고. 너무 힘들어. 네, 그래서 어쨌든 목표는 측정이 가능해야 좀 이렇게 부스트가 나는 효과가 있어서 요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저도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뭘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까? 그래서 FAQ가 뭐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 가지가 나올 것 같았어요. 첫 번째로는 한국어랑 영어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나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어. 영어가 기본이에요. 영어 100% 글로벌 해외 취업 뭐 이런 해외 기회 영어 100% 필수. 만약에 국내에도 음, 필요하다. 그러면 영어 헤드라인을 쓸 때 한국어 본문 병기 정도.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는 영어가 가야 돼요. 포스팅 꼭 해야 되나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속이거든요. 가속 페달이거든요. 안 누르시면 그냥 20km로 갈 건데 포스팅 하면은 이게 점점 가속이 붙어요. 가속이 음, 붙는다고. 이게 뭐 30km 가요, 40km 가요가 아니라 30, 40, 50, 60 이렇게 가속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된다면은 댓글 활동부터 시작하는 거를, 저도 사실은 부끄럽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댓글 맨날 달고 이러고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한 번 하기가 어렵지. 계속 하다 보면 또 할만해요. 네. 나중에 노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그래서 만약에 가장 효과 좋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라고 한다면은 헤드라인이나 어바웃 최적화. 요거는 진짜 공들일 가치가 있다. 30분, 1시간 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헤드라인 어바웃 타겟 프로필 저장 요거 말씀드리면서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어, 지금 뭐 어디에 속해 있으시다면 그런 걸 좀 잘 활용하셔도 좋겠고 오늘 60점 60점 아니었죠? 오늘 점수가 좀 낮더라도 우리가 80점 갈 처참합니다. 때까지 네, 80점 갈 때까지 조금 해보시면 좋겠고 나의 영업사원을 기른다 이런 생각으로 네,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디 가지 않는 여러분만의 영업사원이 돼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좋아요. 네, 이제 수인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아, 잘하면서. 저에게 또. 또 이렇게 알짜배기로, 처음에는 처참했다가, 다시 희망이 생겼다가, 다시 또 현실에 복귀했습니다. 우리 유진님이랑 나영님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뭐 얘기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그 한창 해외 취업하고 이제 해외에서 구직을 할 때 정말 많이 써가지고
그때 활용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살더라고요. 링크드인을 보면. 그래서 약간 너무 진짜 작은 거 하나하나 다 포스팅하고 막, 왜 저러나 어느 순간, 싶었죠. 네. 저도 SNS를 막 엄청 활발하게 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제 경험이나 이런 걸 막 줄줄 막 장문으로 적고 이런 게 되게 좀 부끄럽고, 좀 계속 거기 있다 보니까 너무 나를 증명해야 되는 마켓에 발버둥 치는 것 같아서 너무 기가 빨려가지고 좀 오래 쉬었거든요. 아, 근데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확실히 진짜 나의 비즈니스 카드가 되는 거니까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다시 들었고. 아, 근데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외국인 동료분들이나 상사분들 프로필을 저도 많이 봤었는데, 보면 About에 항상 마지막 줄에는 약간 outside of work, I like adventure, like going, you can see me in, like in the gym, blah, blah, 약간 이러면서 좀 자기 퍼스널 라이프를 적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음, 그래서 음, 저도 사실 그렇게 적어놨는데, 음. 그거는 그런 베스트 프로필은 아닌 건가요? 베스트 프로파일은 아닌 건가요? 그렇게 적어놓은 나의 퍼스널한 바이브를 보여주는 거? 그거는 저도 조시님한테 그 우리 배웠잖아요, 수희님. 매력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외국인의 특성상 어떤 취미가 있거나 그 토픽의 치챗의 문을 열 수 있는 키워드를 남겨놓는 거거든요. 음,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솔직히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돼요. CTA만 정확하게 이쪽으로 음, 연락 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 골프도 치고 나 테니스도 하고 나 뭐 이런 거가 있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어떤 매력적인 그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키워드를 흔적을 남겨주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음, 제가 느끼기에는 제 혼자 생각에는 커버레터 쓴 것처럼 쓴 것 같은데요, 약간 그죠? 맞아요. 네, 커버레터 제일 끝에 그런 거 쓰잖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네, 원스포즈 맞나? 음, 배우자 한 명, 애기 두 명, 뭐, 쿠킹을 아, 좋아하고, 막 이런 거. 근데 이게 커버레터의 전형적인 양식인 것 같고, 솔직히 링크드인도 물론 누가 책을 내셨긴 했지만, 사실은 그런 바이블이 많이 없더라고요. 음, 다른 SNS에 비해서. 네. 그래서 제 생각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매력을 좀 음, 어필하거나 연결고리를 줄 수 있는 어떤 거를 힌트를 주는 느낌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음, 음. 네. 그럼 활용해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나요? 그런 것들도? 근데 저는 목적성이 되게 중요하다. 제 의견은 목적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 올려서 테니스 클럽에 초대받고 싶어. 음, 그러면 저는 그 말을 쓸 것 같아요. 네. 너가 만약에 테니스 클럽에 대해서 좋은 정보가 있다면 일로 알려줘. 뭐 음, 또는 나는 이거에 관심이 있어. 이거에 대해서는 난 모임이 있다면 가고 싶어. 그래서 그 글을 왜 썼냐? 거기에 왜 네. 썼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링크드인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유튜브도 주제가 되게 세분화돼가지고 내가 데일리 라이프를 살고 있지만 데일리 라이프를 다 올리지 않잖아요. 선별해서 올리잖아요. 쇼룸이잖아요. 그래서 쇼룸에 내가 뭘 갖다 놓고 싶고 어떻게 연결되고 싶은가가 정확해야 네. 사실은 링크드인 안에서도 그 내가 어떤 프로필을 쓰든 글을 쓰든 그 목적이 정확해야 그 정확하게 꽂힐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음,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수인님 맞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직 63점밖에 안 돼가지고. 더 무슨 파이팅 해야 말씀. 돼요. 우리 아, 나영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네네. 되나요? 하세요. 편하게 어, 하십시오. 좋습니다. 좋은 프로필 사진이란 어떤 걸까요? 약간 외국 친구들은 되게 내추럴하게 막 한국인들처럼 정장 입고 안 하잖아요. 되게 내추럴하게 막 이렇게 웃는 모습이나 뒤에 배경 다 나오고 이런 사진을 많이 활용을 하던데 좋은 눈에 띄는 프로필 사진은 뭔가요? 저는 제 의견이 있는데 혹시 수인님이나 뭐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신가요? 뭐, 저는 제 의견은, 뭐 제가 링크드인 아니지만서도 이제 프로필을 많이 보내야 되는 사람이니까, 직무에 맞는 현장 사진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음, 강의하는 모습이나, 또 온라인 촬영하는 모습을 이렇게 딱 찍었을 때 그게 가장 그들이 봤을 때 직관적인 프로필이긴 했거든요.
근데 또 링크드인이나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네. 나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일단 되게 수인 소장님 말이 설득력 있어. 설득됐고요. 어, 좀 더 생각하면 그냥 이제 되게 자연스러운? 약간 이렇게 되게 경직돼서 찍잖아요. 저희 이게 할 때 딱 음, 약간 이렇게 좀 음, 음, 경직돼서 찍는데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표정이면 더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이 들었네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동일한 얘기지만 저는 이거의 목적이 어딨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유진님이 누가 내 프로필을 봤으면 좋겠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봤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링크드인을 통해서. 음, 일단은 저는 해외 기업 리크루터들에게 눈에 띄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리크루터 입장에서는 진지한 사진을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일 열심히 잘할 것 같은 사람? 그죠? 음, 그리고 이제 음, 그 바이브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저도 조신님한테 조신님 오늘 많이 출연하시네. 배운 건데, 왜냐면 그분도 이제 글로벌하게 되게 일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자기는 오히려 매력적인 사진을 첨부한다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어디 음, 회의를 갈 때 빨간색 옷을 잘 입고 간대요. 왜냐면 빨간색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잘 없대요. 그래서 본인은 전략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의 어떤 컬러를 딱 지정을 해놓고 그거를 음, 빨간색 옷을 입은 사진을 증명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증명사진에 어떤 그냥 사진을 증명사진 크기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심지어 메일 서명에다가 첨부를 한대요. 그러면 음, 이메일을 보낼 때마다 그 사람 얼굴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약간 본인의 어떤 스페셜한 어떤 무기인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을 동일하게 링크드인에, 그러니까 사진이 아닌 거예요. 음, 쇼룸에 나를 어떻게 디스플레이 할 것인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나는 작가라서 연필만 디스플레이 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 음, 링크드인은 아셔야 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신뢰 자본이거든요. 이 사람이 믿을만해. 이 사람이랑 일해도 괜찮아. 밑에 레코멘데이션을 보니 이 사람 굉장히 일할 만한 사람인 것 같아. 이게 내가 원하는 리액션이라면은 그거에 맞는 사진을 써야죠. 네.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이거를 조금 더 라이트하게 가가지고 나 테니스 클럽에 받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나 되게 넓은 범위의 어떤 걸 해보고 싶어. 그러면 의도적으로 테니스채 들고 찍을 수도 있죠, 음, 사실. 예,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으냐,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길 원하냐를 생각하셔서 그걸 반대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외국 그 리크루터들이 어떤 사진을 좋아하냐. 저는 일반적인 사진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음. 작업을 했었으니까. 네, 일반적인 사진,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 너무 심하게 막 꾸미거나 이렇게 한 것보다는 약간, 네,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포멀한 거. 음. 네. 나연이 부담 갖지 네. 마시고, 네. 네. 질문 안 해도 돼요. 어, 저는 사실 좀 이게 전반적인 SNS도 그렇고 링크드인은 특히 더 그렇고 사실 되게 뒤죽는 게 있었어요. 뭔가 딱 그 다른 분들의 어바웃이나 이렇게 헤드라인을 볼 때, 저렇게 또 화려하고 뭔가 자기의 무기가 있고 이런 모습이 되게 사실 뒤죽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나는 아직 신입인데 주니어라서 이게 뭔가 내세울 게 딱히 없는데 나의 인사이트라고 할 수 있을까? 뭔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서 그런 심리적인 장벽이 되게 컸거든요. 음, 근데 이제 오늘 좀 일단 전략을 많이 배워보고 그런 것들 포인트들을 많이 배워봤으니까 한번 이제는 좀 실행을 해보는 게 관건이지 않을까. 배울 건 많이 배웠으니까 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근데 왕초보는 초보가 제일 잘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SNS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제가 또 SNS 고수였으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너무 지금은 갭이 저도 커. 그냥 왕초보를 겨우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주시면은
쓸 거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 그 좋아요. 왜냐면 이제 나영님 같은 마케터 쪽이시잖아요. 근데 마케터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어, 되게 고수가 나타나가지고 마케팅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되게 추상적인 얘기만 해. 아니, 알겠는데 내일 업무에 가서 뭘 써야 되냐고. 그거는 뭐 원론적인, 동기부여 많이 받았는데 돌아가서 할 게 없어. 그래서 그게 항상 다른 인더스트리도 똑같아요. 되게 대전제 얘기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제너럴 매니저들 모시면 되게 좋은 말 하고 가셨는데 동기부여 그때는 됐는데 그 다음날 달라진 게 없다거든요. 근데 오히려 마케터 뭐 1년 차인데 3년 차나 5년 차가 와가지고 애널리틱스 힘들죠? 막 이러면서 진짜 실질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거에서 받는 인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 봤던 게 저도 제 자신으로 돌아가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이런 거 있었어요. 저도 제가 그래도 HR을 15년을 했는데 난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크몽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니까 취업을 뭐 10군데 뚫은 뭐 3년 차 뭐입니다. 뭐 MD입니다. 저에게 취업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연차의 어떤 문제도 아니었고 뎁스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상품화할 수 있고 그 접점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냐. 근데 이게 다른 능력이더라고요. 그냥 일을 잘하는 거랑 이거를 잘 파는 거랑 이 다른 능력이어가지고 요거를 좀 키우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나영님 그게 고민이 된다면 저는 이 능력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다. 이 내 마케터의 능력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이 여기로 가져올 것인가. 그게 약간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뭐 아무리 잘하면 뭐해. 그 3년 차, 5년 차보다 못하는데. 그 친구가 돈은 더 벌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헤쳐나가. 좋아요. 아유,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너무 유익한데요, 오늘? 수현님 어떠셨어요? 오늘요? 아, 음, 저는 링크드인을 계속 붙잡으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수정했다가 저렇게 수정했다가. 근데 되게 저는 감명 깊게 들었던 포인트는 어찌됐건 이 링크드인 나의 영업사원이다라는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확 왔어요. 왜냐면 저는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링크드인은 나의 회사나 나의 영업사원이 되어주는 거니까 얘를 키워야겠다, 키워야겠다라는 좀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좀 부담은 덜 되는 것 같아요. 음, 이게 뭔가 이거를 내가 투영해서 얘를 엄청 몰입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 그냥 얘를 좀 키워봐야겠네? 이 생각을 하니까 조금 편안해졌어요. 음. 음. 애기 키우듯이 키우면 돼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10살이 되지가 않더라고. 애도 다 밟아야 돼. 그래서 사춘기도 애기 오고. 키우듯이 물도 주고 밥도 주고 그래야 돼. 그래서 서로 링크드인에서 뵈면 또 거기서도 소통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도 뭐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 네, 네, 질문은? 네, 네. 좋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인사하는 거 찍고 마무리할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편집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 와, 놀라지 마세요.